여러분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남자 괴덜남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요.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비둘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사람이 다시 한번 무섭다고 느끼게 된 그런 현실 공포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부터 비둘기님 지인분이 겪으신 이야기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알던 지인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그 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떤 세상에서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전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린 시절 금전적으로 힘들게 자랐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지 언니도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운 편이었죠. 저보다 더욱 힘든 환경이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겠지만 언니를 정말 힘들게 했던 원인은 아버지의 폭력성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봐야 아버지, 그리고 하나뿐인 남동생, 언니를 제외하면 고작 2명밖에 안 되는 집에서 매일같이 시끄러운 소리가 났었죠. 특히 언니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폭력성이 심해졌는데 하루도 술을 거르지 않고 매일 마시는 아버지 때문에 언니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일명 촛배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촛배의 아버지도 문제지만 하나뿐인 남동생도 큰 골칫거리였죠. 남동생은 손버릇이 나빠 습관처럼 도둑질을 하고 다녔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웠던 건지 늘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수지 언니는 하루하루 힘들게 시간을 보냈고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사건은 시작되었죠. 제가 언니의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와 자갈치 시장에서 밥을 먹고 시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순간 길을 잘못 들어 자갈치 시장 윗길로 걸어가게 됐죠. 그곳은 흔히 말하는 완월동 609라는 곳인데 쉽게 말하자면 집창촌이 있는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그 시절에는 집창촌 입구에 경고 글씨도 없었고 유해 위험 구역이라는 지정도 없을 때였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곳은 칠성파라는 조직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완월동 앞에 조그만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수지 언니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봤던 언니의 모습은 굉장히 편한 차림의 옷을 입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언니가 이곳 근처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수지 언니 여기 살아? 그런데 언니는 제 말을 듣지 못했는지 슈퍼에서 물건만 사고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와 같이 있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을 한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수지 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저는 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나서 사직동에 위치한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문객 중 어릴 때부터 언니와 가장 가깝게 지냈고 같은 방을 쓰면서 살았다는 예쁘장한 언니가 있었는데 이름은 은하 언니라고 했죠. 제가 그 언니에게 들었던 실제 내용입니다. 수지 언니는 아버지의 폭력과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남동생의 손버릇 때문에 매일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학생이 감당하기 버거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은하 언니는
수지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돈이 생기면 삶이 좀 나아질 거라 판단을 했다고 했죠. 뭐 정신과를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지 언니에게 돈을 벌자고 권유했고 처음에는 호프집 알바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두 언니들은 서면 대로변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한 지 3개월 만에 호프집 사장이 언니들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말이야.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네. 너희들 얼굴도 반반해서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있으면 소개해줄게. 무슨 이유로 호프집 사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설득을 당해 두 언니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은 전화방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손님을 응대해주는 간단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까지 강요했던 곳이었죠. 뒤늦게 알았지만 호프집 사장은 전화방 업주에게 돈을 받고 신상을 넘긴 뒤 언니들을 전화방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점점 적응이 되고 악착같이 일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일상생활도 즐기면서 수지 언니의 멘탈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죠. 수지 언니가 일을 하다가 성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전화방에 방문했던 손님들이 클레임을 걸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바닥이 생각보다 좁은 곳이라 그런 소문은 쉽게 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전화방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져 수지 언니는 그냥 평범한 일을 해볼까 고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화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말하길 자신이 아는 곳이 있는데 성병 걸린 것도 숨기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알고 보니 전화방 업주가 소개해줬던 곳이 바로 완월동이었죠. 역시나 이후에 알게 된 건 완월동 포주에게 돈을 받고 언니들을 넘겼다는 사실인데 이게 전문용어로 토스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토스하고 업주들끼리 웃으면서 뒷거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역겨웠습니다. 아무튼 완월동으로 가게 된 두 언니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언니들은 외모도 출중하고 몸매도 좋은 편이어서 완월동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보라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완월동에서 일을 하며 지내다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병이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분명 수지 언니는 철저하게 피임을 했으나 무슨 영문인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임신 소식을 듣고 보라관 포주는 야야, 그러게 평소 관리 좀 하지. 오늘 병원 가서 지우고 며칠 쉬다 다시 일해. 수지 언니는 정말 힘들어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 아빠는 완월동을 관리하는 칠성파 조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폭 중에서도 서열이 낮았던 사람이라 언니를 임신시켰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커져버렸다고 하더군요. 윗선에서는 업장 관리를 하라고 시켰더니 완월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가씨를 건드려 매출에 지장이 생겼다는 뭐 그런 이야기였죠. 그 문제로 인해서 수지 언니와 조폭이었던 남자는 다툼이 심해졌고 그 이후 언니는 일을 쉬면서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포주 말대로 아이를 지우려고 생각도 했으나 그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어찌됐던 살아있는 생명이고 아이의 아빠는 저 모양이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수지 언니는 어떻게 할까 한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은 꽤 많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언니는 슈퍼마켓에 담배를 사러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담배를 사러 간 수지 언니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슈퍼마켓 앞에 꽤나 경사진 계단이 하나 있었고 누가 봐도 위험할 정도로 보여 항상 조심을 하며 내려왔던 곳이라고 했죠. 헌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추락 사고는 없었는데 그날 수지 언니가 그곳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했던 점은 이 계단은 슈퍼마켓과는 연관이 없고 해당 계단은 완월동 업주와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만 이용한다는 숙소로 연결되는 계단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일반 손님들은 그 계단 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수지 언니의 장례가 끝나고 들리는 소문에 언니를 임신시킨 조폭의 남자가 뒤에서 언니를 밀어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경찰 조사가 들어갔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명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저 누군가가 고의로 언니를 밀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죠. 현재 완월동 슈퍼마켓은 아직도 존재하는데 비가 오는 밤만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등 센서 불빛이 켜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지 언니 장례식장에 방문했을 때 한 푼이라도 조문금을 더 받으려고 하시는 아버님과 본인 친누나가 사망했음에도 모습조차 보이지 않던 남동생이 끝까지 기억에 남네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정말 저럴 거면 왜 자식을 낳았는지 참 씁쓸하고 수지 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부디 언니가 어디에서든 정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